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인행사 키워드 14번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인행사에서는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앞에 이제 학자별로 본 거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이었다면 이제는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할 때 환경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가와 관련된 체계 이론을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체계 이론이고요. 최근 10년간 9문제가 출제됐고요. 이 부분 체계 이론하고 요 다음 연번이 생태체계 이론인데요. 둘 다 꾸준히 기출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계 이론하고 요 다음에 나오는 생태체계 이론은 실천론에서도 통합방법론과 관련돼서 비중 있게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체계 이론이요. 여기에서는 체계 이론의 특징, 체계 이론의 주요 개념 이런 것들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체계 이론의 특징부터 이렇게 볼 건데요. 체계 이론 자체가 체계 이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부분과 전체를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작용하는 그거 전체성의 이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계 이론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그냥 하나 쉽게 연상했으면 하는 게 모빌이에요. 모빌 같은 경우에는 모빌의 한 부분을 건드려도 다 그게 어때요? 부분 연결되고 해서 전체가 영향을 또 받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분과 이제 부분들 간의 상호 의존성, 상호작용,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전체에게 또 영향을 주는, 그래서 우리가 체계 이론에서는 전체성, 상호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 설명하는 체계 이론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체계 이론의 특징, 신체, 심리, 사회적 부분으로 분리된 존재가 아닌 통합된 전체로 기능하는 존재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모빌의 부분만 이해하면 안 되듯이요. 인간을 이해할 때도 체계 이론에서는 신체 따로, 심리 따로, 사회 따로가 아니라 분리된 존재 각각이 아니라 부분과 부분이 서로 연결되고 전체로서 연결되는 통합된 전체로 기능하는 존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체계 이론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 유기체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는, 그래서 환경 속의 이해, 그러니까 나와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환경 속의 이해의 관점이죠. 이거는 요 다음 주제인, 다음 키워드인 생태체계 가면 person in environment에서 더욱더 강조됩니다. 체계의 구성 단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계 이론에서 중요한 거는 부분과 부분들 간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 구성 단위 부분들은 서로 의존적이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체계의 어느 한 부분의 변화는 전체로서의 체계 그리고 그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에게 영향을 준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느 한 부분의 변화는 전체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순환적 인과론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가 변화하면 다른 하나에게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들. 그래서 체계의 한 성원의 변화는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요 두 문장에서는 체계의 순환적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순환적 인과관계, 순환적 인과론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전통 정신분석 같은 경우에는 직선적이라 그러죠. 직선적 혹은 단선적 인과관계, 인과론 해갖고요. 여기에서는 뭐예요? A가 원인이고 B는 결과다인데요. 지금 우리가 체계론 쪽에서 보는 건 서로가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체계 이론에서는 뭐라 그래요? 순환적 그리고 상호적 인과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환적,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A가 B에게 영향을 주면 B는 다시 A에게 영향을 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다. 그래서 한 성원의 변화는 가족이라면 그 안에서 한 성원이 이 가족은 엄마, 아빠, 딸 둘이 막 계속 말다툼이 심하다 할 때 그 중에 서로 유메시지를 쓰니까 또 유메시지를 이제 비난하는 말을 받아서 더 서로 공격하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이 메시지를 쓰기 시작하면 체계의 어떤 한 성원의 변화는
비폭력 언어를 쓰고 아이메시지를 쓰면 어때요? 한 사람이 꾸준히 쓰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이게 서로 영향을 미치면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계의 한성원의 변화는 전체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순환적 인과성 꼭 기억해야 되고요. 체계 이론의 이제 주요 개념으로 좀 가시면 혼론, 개방체계, 폐쇄체계, 네겐트로피, 엔트로피, 시너지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뭐 그 외에도 보시면 균형 상태, 항상성, 안정 상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개념들이 꽤 많은데요. 우리가 체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뭐 구조적 관점, 진화적 관점, 그 다음에 행동적 관점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는데 일단 체계를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 구조적 관점으로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혼론, 개방체계, 폐쇄체계, 네겐트로피, 엔트로피, 시너지 요것 좀 같이 공부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균형, 항상성, 안정 상태 요거 그 다음에 투입 전환, 산출 나오는데요. 일단 체계의 주요 개념 중에 혼론부터 보겠습니다. 하나의 체계는 하위 체계이면서 동시에 상위 체계가 된다. 이 얘기는요. 체계의 이중적 속성이에요. 우리가 어떤 걸 초점 체계로 보느냐에 따라 체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초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만약에 어느 핵가족을 초점으로 본다면 이거보다 상위 체계는 뭐예요? 대가족. 또 더 상위 체계는 지역사회, 더 상위 체계는 뭐 사회문화 뭐 이런 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것을 또 핵가족 안으로 또 들어가면 핵가족 안에는 또 뭐죠? 부부 하위 체계, 부모 자녀 하위 체계, 형제 자매 하위 체계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초점 체계로 보느냐에 따라 상하위 체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대가족을 하나의 초점 체계로 보면 이 대가족보다 상위 체계는 지역사회이고 하위 체계는 핵가족이죠. 근데 제가 만약에 핵가족을 초점 체계로 보면 핵가족보다 상위 체계는 대가족 또 그 위에 지역사회, 핵가족 안에 하위 체계는 부부 하위 체계, 부모 자녀 하위 체계, 형제 자매 하위 체계. 그러니까 무엇을 초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상하위 체계가 똑같지 않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 초점이냐에 따라 어떤 체계는 하위 체계였다가 또 상위 체계도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체계의 이러한 속성, 이중적 속성, 하위 체계이면서 상위 체계도 될 수 있는 이런 이중적 속성을 혼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체계에서는요, 폐쇄 체계, 개방 체계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건강한 체계는 개방 체계입니다. 반투과적 경계가 있다. 이거는 투과적이다라는 거, 들고 남이 가능하다. 우리 시스템 안에서 노폐물이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버리고 필요한 건 잘 갖고 있을 수 있고 들고 남이 가능한 반투과적인 게 건강한 체계고요. 그러니까 막혀있지 말라는 거고요. 외부 에너지를 자유롭게 받아들여 체계를 발전시킨다. 그러니까 개방 체계는 환경의 문을 연 거예요. 그런데 폐쇄 체계는 다른 체계와 상호작용하지 않고 문을 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 체계에서 하고 폐쇄 체계에서 다른 작용이 일어나요. 폐쇄 체계는 문을 닫고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점점점 쇠약해질 수 있고요. 개방 체계는요, 문을 열고 우리가 쇠약해질 때 문을 열고 외부와 상호작용하면서 쇠약해지는 경향성이 감소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여기 엔트로피는 외부와 교류하지 않아. 그 얘기는 어때요? 개방 체계라는 거예요? 폐쇄 체계라는 거예요? 폐쇄 체계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소모되고 무질서해지고 혼란이 일어나면서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쇄 체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쇠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쇠약해지는 경향을 뭐라 그런다고요? 엔트로피가 발생했다 그래요. 그러면 엔트로피의 반대는 네겐트로피인데요. 이거는 외부 에너지를 유입해. 그 얘기는 뭐죠? 개방 체계라는 거죠. 바로 문을 열고 그래서 외부 에너지를 유입해 내부에 있는 좋지 않은 에너지가, 그러니까 좋지 않은 에너지가 뭘까요? 이 쇠약해지는 경향성의 에너지가 감소되는 것, 그거를 네겐트로피라고 합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체계에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구조적 개념에서 요거 좀 정리하고 갈게요. 엔트로피, 그 다음에 요거의 반대 네겐트로피. 자, 엔트로피는 무슨 체계요? 폐쇄 체계. 문 닫고 아무것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상호작용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서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쇠약해진다고요.
근데 네겐트로피는 개방 체계라고요. 예. 그래서 문을 열고 필요한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하면서 점점 쇠약해지는 경향성이 감소하는 걸 네겐트로피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꼭 기억합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시너지는요. 체계 내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으로 유용한 에너지가 증가해요. 훨씬. 그래서 여기 시너지는요. 개방 체계인데요. 얘는요. 훨씬 더 문을 열고 상호작용이 활발해져서요.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고요. 예, 유용한 에너지가. 예, 그래서 정리하고 갑니다. 자, 엔트로피는 뭐예요? 점점 쇠약해지는 경향. 예, 폐쇄 체계. 근데 네겐트로피는 점점 쇠약해지는 경향성에 점점 쇠약해지는 게 감소. 예. 그 다음에 시너지는 어때요? 에너지가 증가하기까지 하는 거죠. 예, 요거까지 아시는 게 중요해요. 요것들 세 개는 묶어서 그리고 개방 체계이냐 폐쇄 체계이냐 요것들 묶어서 아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요번에는 우리가 체계의 진화적 특성이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 중요한 개념이 요 세 가지예요. 요것도 세 가지 묶어서 공부합니다. 균형 상태, 항상성, 안정 상태. 예, 균형 상태는 체계 내 수평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외부와 관계하지 않고 현상 유지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가 변화 없이 고정된 폐쇄 체계. 그래서 균형 상태라는 건 폐쇄 체계라는 걸 첫 번째로 기억하고요. 체계가요. 우리 체계 밖에 있는 위의 체계나 아래 체계와 상호작용하지 않고요. 우리 체계 안에서만 수직적 상호작용이 아니라 안에서만 폐쇄 체계라는 거예요. 수평적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현상 유지에 초점. 그래서 수평적 상호작용, 그 다음에 폐쇄 체계라는 거예요. 문 닫고. 그러나 항상성하고 안정 상태는요. 우리 체계의 위체계든 뭐 이런 체계들과 수직적 상호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개방적으로 문을 열고 위체계와도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성과 안정 상태는 개방 체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항상성은요. 개방 체계이지만 외부와 이제 상호작용하는 개방 체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가 균형을 위협받으면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안정 상태는 개방 상태이면서도요. 아주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교류를 통해서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가 훨씬 더 크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안정 상태는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변화까지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균형은 폐쇄 체계 현상이고요. 항상성과 안정 상태는 개방 체계 현상인데 항상성은 개방 체계이지만 체계가 균형을 위협받으면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원래 상태를 회복하려는 경향이 있다면 안정 상태는 그게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계의 이거는 뭐 구조적 측면과 관련된 거고요. 진화적 측면과 관련돼서 균형, 그 다음에 지금 항상성, 그 다음에 안정 상태. 이거 공부 안 하면 휘말리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안정 상태가 왠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주관적 개념으로 풀면 다 틀린다는 거죠. 균형은 무슨 폐쇄. 예, 항상성과 안정은 개방. 일단은 요걸 먼저 개방이냐 폐쇄나 잡고요. 균형은 어떤 거예요? 고정된 상태, 현상 유지. 예. 그 다음에 고정 상태라면 이 항상성은 개방이지만은 원래 상태를 돌아오려고 하거나 그 다음에 그 항상성은 원래 상태로 균형을 위협받으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려고 하거나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을 갖는 거고요. 예, 유지 경향. 그 다음에 이 안정 상태는 어때요? 개방 체계이고 아주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변화까지 이루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계의 구조적 측면에서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시너지, 체계의 진화적 측면에서 균형, 항상성, 안정상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체계의 행동적 측면이 있는데요. 행동적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투입, 그 다음에 전환이 나오죠. 전환, 전환, 그
그 다음에 산출, 그 다음에 뭐예요? 되먹이 과정을 하는 뭐죠? 피드백. 예, 이 과정을 또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 환류라 그러죠. 피드백을 환류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를 이제 다시 알려주고 좀 더 낫게 한다거나 이런 결과 정보를 다시 보내는 순환 과정이죠. 예, 그래서 체계의 행동적 측면을 투입 전환 산출 환류라고 하는데요. 투입은 환경에서 체계로 자원, 에너지, 정보 등이 유입되는 걸 투입, 인풋이고요. 스로우트풋, 전환은 투입된 자원을 처리하는 과정이고요. 산출은 그런 처리된 결과가 바로 산출, 아웃풋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환류, 피드백은 결과 정보를 다시 체계로 보내는 순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체계의 행동적 특성에서 이해하는 개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체계에서는 정적 완류와 부적 완류가 있고요. 동등 결과, 다중 결과 개념이 있는데요. 정적 완류는 우리가 이제 그 피드백에 있어서 체계가 계속 한쪽으로 이탈되어 가는 것, 엔트로피의 증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적 완류는 한마디로 변화로 나아가는 거예요. 원래 상태가 아니라 변화로 나아가는 거. 정적은 좋고 부적은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적 완류는 변화로 나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원래 상태에서 변화로 가니까 일탈을 확장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부적 완류는 일탈을 수정 혹은 변화하는 거. 그래서 일탈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수정하고 일탈이 계속 가는 걸 변화시켜서 원래 상태를 이게 유지하는 거에 훨씬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는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적 완류는 계속 변화로 나아간다면 부적 완류는 전체적으로 변화를 유지하려는 것. 요 차이 아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동중결과성하고 다중결과성 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비교가 중요한데요. 이거 제가 그림으로 하면 조금 쉬운 것 같아요. 동등결과성은 다르게 투입해도 동일한 결과. 그러니까 A, B, C 다르게 투입이 됐는데 결과는 하나라는 거죠. 예, 예컨대 우리가 청소년 쉼터, 가출 청소년 쉼터에 가봤더니 모두 다 쉼터에 지금 온 상태인데 청소년 A는 가정폭력 때문에 왔고 청소년 B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문제 때문에 집을 나왔고 청소년 C는 친구 꼬임에 의해서 나왔다. 그래서 각각 다른데 지금 동일한 결과로 가출 청소년 쉼터의 결과가 지금 쉼터에 똑같이 와 있다. 그러면 이건 동등 결과고요. 그 다음에 다중 결과성은 동일하게 투입을 했는데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오는 경우예요. 결과가 다 투입은 같은데 다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부모가 이혼을 했는데 이혼이라는 사건은 동일하단 말이죠. 근데 이 집에 딸이 셋이고 아버지랑 살게 됐는데 큰딸은 완전히 부모화가 돼서 집안 살림 다 하고 동생 챙기느냐고 자기 나이를 못 살고 둘째 딸은 완전히 아주 집 밖으로 아주 외연화가 돼서 비행이나 일탈이 심해졌고 C는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우울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게임에만 깊이 빠져 있고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면 다 이렇다라는 거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고 예를 드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원인인데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오면 다중결과성. 그 다음에 원인은 다 다른데 결과가 하나로 동일하게 나오면 동등결과성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개념들을 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 때도 이게 체계이론은 버틀람피의 생물학자로서의 이과적 어떤 연구에서 나온 건데 이걸 우리가 가져다 쓰다 보니 이런 현상들이 해석되고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우리가 6명을 대상으로 어떠한 집단 상담을 했다 그래도 동일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12회기 했다 그래도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죠. 그런 개념은 다중결과성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체계이론을 가져다가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이런 현상들을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지금 사실은 요거보다 좀 더 많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요 정도 이렇게 보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강조했던 체계의 구조적 특성에서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시너지 비교해야 진짜 공부다. 비교 못하면 문제 못 푸세요. 그 다음에 체계의 진화적 특성에서
균형, 항상성, 안정상태 비교해야 진짜 아는 거다. 그 다음에 체계의 행동적 특성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투입, 전환, 산출, 피드백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해야 되는 게 기출문장 체크입니다. 기출문장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제가 체계의 진화적 특성으로 균형, 항상성, 안정상태, 균형, 항상성, 안정상태 요것들 비교하는 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회 제가 지금 체계의 진화적 특성으로 균형, 항상성, 안정상태 비교하는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피드백은 체계의 순환적 과정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안정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안정상태 나왔네요. 20회 항상성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지속적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체계의 경향을 말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유지하려는 경향인데 개방체계다라는 말을 했죠. 이것들 좀 보시고요. 20회 균형은 외부로부터의 투입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폐쇄체계라는 얘기죠. 체계의 구조 변화가 거의 없고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그랬고요. 자, 15회 다시 안정상태 볼까요? 안정상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부분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상태다. 예, 그래서 제가 안정상태 하면 되게 폐쇄체계 같이 오해하는데 아니다. 환경과 상호작용한다는 말은 환경하고 문 연 거니까 개방체계고요.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제가 특히 안정상태는 되게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변화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11회 균형 볼게요. 균형은 외부로부터 새로운 에너지의 투입 없이, 그러니까 폐쇄체계라는 거죠. 투입 없이 현상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가진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8회 안정상태 문장 한번 볼게요. 8회 예. 체계가 환경과 교류할 뿐 아니라 외부 여건에 응하기 위해서 체계의 구조를 변형시키고자 노력하는 상태를 안정상태. 예. 체계의 구조를 변화시킬 만큼 아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변화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환경과 교류할 뿐 아니라 라는 얘기는 개방체계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6회 볼까요? 6회. 항상성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지속적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자동적 경향으로 위협을 받았을 때 균형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그랬죠. 예, 우리가 아까 균형, 회복, 유지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항상성은 제가 개방체계라 그랬어요. 그거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4회 볼까요? 체계가 안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해결해야 될 기능상 문제는 통합기능, 적응기능, 형태유지기능, 목적 달성 기능. 예, 우리가 이거 기본서 AGIL로 설명했죠. 통합기능, 인티그레이션, 적응기능, 어댑테이션, 형태유지, 레이턴시, 목적 달성, goal attainment 해갖고 요거를 AGIL이라는 타코트 파슨스의 AGIL이라는 이론 제가 기본서에서 설명해 드렸어요. 예, 그래서 그 개념을 좀 떠올리시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요거를 제가 보는 이유는 기출문장 체크를 쭉 하다 보니 체계의 진화적 특성의 균형, 항상성, 안정상태를 기출문장들을 보니 이것들이 무슨 체계에서 일어나며 이것들 간의 차이가 뭔지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한눈에 강조하고 싶어서 같이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체계의 구조적 특성에서 중요하게 본 것들이 체계의 구조적 특성의 개방체계, 폐쇄체계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시너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볼게요. 체계의 구조적 특성과 관련해 갖고요. 일단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시너지 좀 볼게요. 이거 같이 볼게요. 이걸 하나하나 보는 것보다 같이 나오는 걸 봐야 묶어서 개념이 조금 있죠. 20회 시너지는 체계 내부 간 혹은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함으로써 내부 간 혹은 외부와이니까 개방체계인 거죠. 증가함으로써 체계 내에 유용한 에너지가 증가한다. 자, 시너지 개방체계 에너지 증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회. 예, 여기 볼까요? 체계 이론 개념 중 체계 내부 혹은 외부 체계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함으로써 체계 내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시너지라고 한다. 예, 그래서 지금 시너지가 18회 때도 나왔고 20회 때도 나온 거 확인되고요. 시너지는 기본적으로 외부와의 상호작용 개방체계라는 것, 에너지의 양이 증가하는 것 말씀드렸죠. 개방체계고 어때요? 이거는 에너지의 양이 증가하는 것까지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회 때 보니까 또
시너지 개념이 있네요. 12회 볼게요. 시너지는 체계 내의 유용한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유용한 에너지의 증가까지 가면 그건 시너지다. 그러니까 제가 엔트로피는 쇠약해지는 경향성이라면 네겐트로피는 개방 체계로 문을 열어서 쇠약해지는 경향성에 감소를 하지만 유용한 에너지까지 팍팍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차이들을 아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시너지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번 11회 보니까 이런 문장 나오네요. 네겐트로피는 체계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유입함으로써 네겐트로피,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유입함으로써 개방 체계라는 얘기잖아요. 예. 함으로써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한다.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한다. 곧 쇠약해지는 경향성의 에너지가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요런 말들을 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풉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구조적 특성에서 시너지, 네겐트로피, 요런 개념들을 같이 봤고요. 이번에는 개방체계, 폐쇄체계 좀 볼까요? 16, 14, 8회인데요. 16회. 외부 환경 에너지의 상호교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고립되고 다른 체계로부터 투입도 없고 다른 체계로 산출도 하지 못하는 체계는 당연히 폐쇄체계죠. 예, 그래서 지금은 개방체계, 폐쇄체계 좀 볼게요. 그 다음에 14회 문장 볼게요. 인간 행동은 체계 간의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변화한다 그랬어요. 예, 체계 간의 에너지를 주고받는다라는 건 개방체계라는 거죠. 이번에 8회 볼까요? 개방체계는 체계 간 상호작용이 많다. 당연하죠. 문 열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개방체계, 폐쇄체계 개념도 갖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보는 건 체계의 구조적 개념에서 아까 체계의 구조에서 중요했던 건 엔트로피, 네켄트로피, 시너지, 개방체계, 폐쇄체계였는데 그거 말고 이제 구조적 개념에서 우리가 봤던 중요한 개념들이 좀 있어요. 경계, 혼론, 이런 것들. 그래서 중요한 개념들을 많은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이 나왔나 좀 볼게요. 경계, 바운더리, 체계와 관련된 중요 용어를 보는 거예요. 체계와 환경 혹은 체계와 체계 간의 구분을 해주는 일종의 테두리. 예, 그래서 경계란 이것과 이것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바운더리, 경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혼론이란 용어 볼게요. 체계와 관련된 주요 개념을 보는 거예요. 혼론. 하나의 체계는 상위 체계에 속한 하위 체계이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상위 체계에 된다. 제가 혼론은 체계의 무슨 속성? 이중적 속성이라 그랬죠. 무엇을 초점 체계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하위 체계가 달라지지 고정된 게 아니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체계이론과 관련된 주요 개념 중 맨 밑에 뒤에 거 볼까요? 3회 때 체계에서 한성원의 변화는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예, 아까 이거는 직선적 원인론. A가 원인이고 B 결과는 B야. 그게 아니라 서로 원인과 결과가 맞물려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거를 얘기했죠. 그래서 그걸 직선적이가 아니라 순환적 원인론이라 그랬고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A가 B에게 B는 다시 A에게 이렇게 주고받는 걸 순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이거를 이제 동심원 효과, 파문 효과 이런 용어도 쓰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회 때 보니까 적합성은 인간의 적응 욕구로 환경과 부합되는 정도를 말한다 했는데 이 적합성은 뒤에 가면 생태체계 이론에서 더 나오는데요. 적합성이라는 건 이거예요. 인간의 유기체인 인간의 욕구와 그 다음에 환경이 나에게 지지적이다라고 하면 내 욕구에 맞게 욕구를 만족할 수 있게 이럴 때에는 적합성이 높다, 부합 정도가 높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용어죠. 예, 그래서 체계와 관련된 주요 용어로 이제 우리가 경계, 혼론, 적합성 등등 봤고요. 이 적합성의 용어는 뒤로 가면은 생태체계 이론에서 조금 더 강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출 체크는 요 정도 볼게요. 우리가 기출 체크를 통해서 느끼는 거, 체계의 구조적 특성, 그 다음에 체계의 진화적 특성, 그 다음에 체계의 행동적 특성에 이런 개념들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고 상호 비교하는 것들 중요하다. 거기까지 가셔야 이쪽 문제들을 푸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복습 2입니다. 기출 확인이죠. 기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키워드들을 잘 공부했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요. 대표 기출 한번 풀어볼게요. 21회 문제이고요. 난이도 별 3입니다. 정답률이
3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잘 맞출 수 있었을까 좀 생각하면서 볼게요. 생태체계 이론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브롬펜브렌의 생태체계 이론은 생태학하고 체계 이론이 합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용어는 체계 이론 용어도 나오고 생태체계 이론 용어도 나오죠. 시너지, 엔트로피, 항상성, 뭐 피드백 이런 것들은 이제 체계 이론의 주요 용어이고, 또 브롬펜브렌의 생태체계 이론에서는 이제 적합성, 뭐 유능성, 스트레스, 대처 뭐 이런 개념들 나오잖아요. 일단은 이제 그래서 용어들을 이제 잡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 맞는가까지 봐야 되죠. 맞는 걸 찾는 거예요. 1번 시너지. 시너지는 폐쇄 체계 내에서 체계 구성 요소들 간 유용한 에너지 증가를 의미한다 그랬는데 틀렸죠. 일단 시너지는 폐쇄 체계가 아니고 개방 체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시너지는 유용한 에너지 증가는 맞지만 폐쇄 체계가 아니고 개방 체계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거죠. 예. 두 번째, 엔트로피. 체계 내 질서, 형태, 분화 등이 정돈된 상태 아니죠. 엔트로피는 정돈된 상태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이고요. 엔트로피는 폐쇄 체계이고요. 예, 문 닫고 유용한 에너지 가져오지 않고 문 닫고 있으면서 점점점 쇠약해지는 경향성이죠. 점점 더 쇠약해진다라는 건 바로 무질서 상태가 증가하는 거지 질서, 정돈된 상태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엔트로피는 쇠약해지는 경향성 폐쇄 체계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예.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이제 반대의 개념은 네겐트로피가 있다. 그것까지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엔 그럼 항상성 볼게요. 모든 사회 체계의 기본 속성으로 체계의 목표와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의도적 노력에 의해 수정된다 그랬는데 아니죠. 항상성은 바로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고 회복하려는 거예요. 항상성은 개방 체계이지만 큰 변화를 하지 않아요.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지 수정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피드백은 4번. 체계의 순환적 성격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얘는 틀린 게 하나도 없죠. 맞는 건 4번입니다. 피드백 뭐예요? 되먹이 과정이잖아요. 이 되먹이 과정을 여기서는 순환적 성격을 반영하는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은 여기 설명 그대로 맞으니까 옳은 것의 답은 4번인 거죠. 피드백, 순환적 성격, 되먹이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찾았단 말이죠. 이번에 5번 볼게요. 적합성은 인간의 적응 욕구와 환경 자원의 부합 정도로서 맞았죠. 여기까지는 정말 틀리지가 않아요. 적합성의 개념이 뭐예요? 바로 개개인의 욕구, 적응 욕구와 환경의 지지가 잘 맞아 떨어지느냐, 그걸 적합성이라 그러고 그걸 부합 정도라고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뒷문장이 틀렸어요. 특정 발달 단계에서 성취되는 게 아니라 적응 적합성, 뭐 적합성 얘기할 때는 어때요? 전체 어느 때라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땐 적합성의 정도가 높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적합성의 정도가 떨어지면서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는 거죠. 특정 발달 단계에서만 성취되는 건 아니죠. 바로 여기 때문에 틀렸어요. 여기 앞에 문장이 맞아도. 그래서 얘도 틀린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의 답은 4번이고요. 정답률이 37%밖에 안 되고 전반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 11, 8, 26, 18 해갖고요. 전반적으로 되게 정답이 분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죠? 개념 정의가 체계 이론의 용어건 생태체계 이론의 용어건 잘 안 됐다는 거죠. 그 노력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예, 이 부분, 그러니까 체계 이론, 생태체계 이론의 용어와 관련된 거는 시험 문제에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 꼭 보셔야 되고요. 지금 뭐 적합성 부분 나오는 생태체계 이론의 용어들은 이거 외에도 유능성, 스트레스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들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개념어가 아니라 정확히 개념어를 조금 정의를 정확히 내려서 변별력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수험 공부에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답률이 많이 분산된 건 나는 정말 정확히 맞췄을까라는 나를 조금 살펴보는 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출을 통한 준비를 해내시기 바랍니다.
18회 문제입니다. 사회체계 이론의 개념 중 체계 내부 간 혹은 외부 체계와 상호작용이 증가함으로써 체계 내의 에너지 양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이 문제는 좀 쉽죠. 엔트로피, 시너지, 항상성, 네겐트로피, 혼론 했는데요. 체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와도 상호작용하니까 개방체계 개념이라는 걸 알죠. 근데 그러면서 체계 내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쇠약해지는 경향성이 감소하는 수준이 아니라 증가까지 하니까 시너지로 가야죠. 자, 여기 보시면 엔트로피는 쇠약해지는 경향성 폐쇄체계고 네겐트로피는 개방체계지만 쇠약해지는 경향성을 감소시키는 정도, 시너지는 개방체계로 에너지가 증가하는 수준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시너지 구분하실 수 있어요?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률 53%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근데 봤더니 4번이 38%니까 이제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시너지하고 네겐트로피하고 헷갈렸다는 거예요. 다시 잡아드리면 엔트로피는 폐쇄체계로 쇠약해지는 경향성이라면 네겐트로피는 개방체계이고 쇠약해지는 경향성을 감소시키는 거죠. 감소시키는 거니까 좀 더 건강한 건 맞아요. 근데 유용한 에너지가 증가하는 수준까지는 안 간 거예요. 지금 문제는 유용한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까지 간 거니까 답은 시너지까지 가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결국은 이제 앞으로도 이런 문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자꾸 비교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를 알고 준비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17회 문제 보겠습니다. 사회체계 이론의 주요 개념에 대한 건데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아까 사회체계 이론과 관련된 개념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기억, 사회체계 이론의 주요 개념, 기억. 폐쇄체계가 지속되면 엔트로피 속성이 나타난다. 맞았죠? 엔트로피 폐쇄체계잖아요. 폐쇄체계 계속되면 점점 쇠약해지면서 뭐가 발생해요? 그 쇠약해지는 엔트로피가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맞았고요. 니은, 환류는 정보의 투입에 따른 반응으로 일종의 적응 기제이다 그랬어요. 예, 환류, 정보 투입, 인풋, through, output, 그 다음에 되먹이 작용으로 다시 결과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좋아지게 하는 거니까 일종의 적응 기제이다. 맞았죠? 되먹이가 없으면 결과 정보를 못 얻게 되잖아요. 그쵸? 예, 이런 것들 같이 보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옳은 거 찾는 거예요. 디귿, 항상성은 외부 체계로부터 투입이 없어. 틀렸죠? 항상성은 왜 투입이 없습니까? 항상성 개방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죠. 얘가 개방 체계인데 왜 투입이 없겠어요? 그리고 없어. 체계의 구조 변화가 고정된 평형 상태다. 아니다라는 거죠. 자, 리을, 체계는 부분성과 전체성을 동시에 가지며 위계 질서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그래서 체계는 부분과의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들이 하나하나 된 것들이 전체로 연결되어지고, 예, 그 다음에 체계 안에는 어때요? 상위 체계, 하위 체계 이런 위계 질서가 존재하잖아요. 예,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니은, 리을.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정답률 66% 정도 나왔네요. 자, 그래서 요거 봤고요. 예, 요 문제는 난이도 별 3이고요. 정답률 52%예요. 근데 제가 요 문제를 가져온 건 이런 문제 유형을 우리가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요런 식으로 얼마든지 응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런 개념들이 생물학에서 나온 개념인데 이 개념들이 우리 쪽에서 부부, 가족, 뭐 지역사회 이런 걸 이해하려고 할 때 이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돼서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는지 아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어때요? 그 학습의 심도를 좀 더 심화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난이도 별 3이고요. 지금 정답률은 52% 정도인데 한번 볼게요. 다음에 제시된 사례와 관련된 개념은, 그러니까 제시된 사례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시너지, 균형, 항상성 이것들 중에 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건지 볼게요.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가 상담을 받아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를 맞게 됐고 외부 전문가의 도움으로 부부간 불화가 개선되고 긴장이 감소되었다. 그렇다면 이거는 다음에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시너지, 균형, 항상성 중에 어떤 개념이냐 그랬어요. 일단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가요. 상담을
받았다는 건 우리 집에서 문 닫고 계속 싸우고 한 게 아니라 문 열고 어때요?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은 거니까 개방체계라는 거죠. 그쵸? 예. 외부의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상담을 받아 해서는 우리가 개방체계로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개방체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를 마련했고 불화가 개선되고 긴장이 감소됐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때요? 쇠약해지는 경향성이 감소한 거예요.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 네겐트로피죠. 네, 그래서 개방체계라고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네겐트로피 시너지 중에 이거는 긴장이 감소했다 뭐 이런 얘기니까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쇠약해지는 경향성이 감소했으니까 네겐트로피고요. 만약에 이 부부가 이 수준을 넘어서 상담을 받아서 이런 불화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상호작용이 건강해지고 이 가족이 이제는 뭐 친족 모임 행사에도 가고 교류들이 많아지면서 가족 자체의 에너지가 다 전반적으로 좋아진 내용들이 나왔다면 그거는 뭐예요? 시너지까지 간 거죠. 유용한 에너지가 증가한 것까지 간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요거는 이제 문제의 형태. 이런 개념들이 이런 식으로도 뭐 문제의 옷을 입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어봤습니다. 52%의 정답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개념만 딸딸딸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바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한 권짜리 책으로 공부하는 거 빠른 길 같지만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기본서 가시면 지금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정리해 드렸냐면 요러한 유사 사례로 엔트로피 상태, 네겐트로피 상태, 시너지 상태를 이 유사 개념의 예시를 가지고 다 설명을 넣어 드렸어요. 한번 기본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펼쳐 보시고요. 물론 기본 강의에서 다 설명을 했지만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조금 보세요. 보면서 와 이게 딱 지금 요 문제를 통해서만 아는 것보다 맥락을 아는 게 왜냐면 문제가 똑같이 나올 수는 없죠. 나온 데서 나온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나 많이 나왔던 영역이 많이 나온다는 건 맞지만 똑같이는 안 나온다면 유사 영역의 개념들을 내가 확장할 수도 있고 맥락적으로 조금 다르게 나와도 변별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의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관련 기출 9회 때 문제입니다. 예, 이것도 이제 예제 연결을 했네요. 예, 동일한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라 해도, 예, 동일한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했나 봐요. 동일한. 근데 해도 부모나 교사와의 상호작용 과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를 설명하는 체계이론의 개념은 무엇이냐? 동일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결과가 청소년 참여한 ABCD가 어때요? 프로그램 효과가 다르게 나타냈대요. 어떻게? 부모가 내가 참여한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뭐 부모 자녀 관계나 뭐 교사 관계나 뭐 이런 뭐 사회적 원만함을 위한 뭐 사회기술 훈련 이건 뭐든 했는데 부모나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학생들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 동일했는데 다른 결과니까 결과는 다양하다, 다중종결성의 이야기죠. 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아까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시간이 없는데도 핵심 강의하고 하면서도 예를 들고 하는 건 저 사람 시간 없는데 왜 예를 드나 하는데 기본서만큼은 안 들어요. 그러나 기출 확인에서도 예를 들어요. 왜냐하면 문제 이렇게 나오고요. 개념을 개념으로만 명제로만 A는 B다로 외우면 그 문장 아니면 못 푸는 거죠. 근데 우리의 진짜 실력은 예제로 나오고 사례로 나왔을 때 예제와 사례 속에서 개념의 주 키워드가 보여져서 개념의 명명을 찾아내는 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문제들이죠. 자, 봤습니다. 예, 이번에는 복습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3 왜 틀렸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6회 때 문장입니다. 홀로는 체계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구분해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 구분해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 이것과 이것이 아닌 걸 구분해주는 건 홀론이 아니라 바운더리, 경계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주요 개념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2번 시너지는 폐쇄 체계의 특징이다. 말도 안 되죠. 시너지 개방 체계였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3번 체계 이론은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원인과 결과의
직선적 관계 아니죠. 아까 초반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야. 이거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얘는 어려서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원인이 나중에 예후가 안 좋아 다중인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걸 바로 직선적 원인론이라는 거예요. 이런 원인 때문에 결과가 이럴 거야, 예후가 이럴 거야. 근데 인간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상호작용이 다르면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류의 생각을 직선적, 단선적 원인론이라 그러고요. 체계이론에서는 A와 B는 서로 어때요?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순환적, 상호적 원인론을 얘기하는 거지 직선적인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체계이론에서는 원인론이 순환적 원인론이다라는 거, 예,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뭐 기술론의 가족 개념에서도 순환적 인과관계 너무나 중요하고요. 뭐 진짜 너무 많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예. 이번에는 4번 보겠습니다. 동등결과성은 처음의 조건과 수단이 비슷해도 비슷하다 할지라도 다른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는 체계이론의 기본 가정이다. 이건 동등결과성이 아니라 비슷해도 다 다르다라는 건 다중결과성을 얘기하는 거죠. 예. 5번. 내겐트로피는 폐쇄체계가 지속되면 나타난다. 아이고, 아니죠. 내겐트로피는 뭐예요? 개방체계잖아요. 틀렸죠. 예, 그래서 개방체계이고요. 폐쇄체계에서 나타나는 건 엔트로피죠. 6번. 부부가 심각한 갈등을 반복하면서 지내오다가 자녀가 아프면 치료하는 동안 잠시 덮어두었다가 자녀가 완쾌되면 예전과 같이 갈등 상태로 돌입하게 되는 경우 체계이론의 주요 개념 중 시너지에 해당한다? 아니죠. 이거는 뭐죠? 항상성이죠. 그 가족 특유의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거잖아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학생들이 이제 항상성 개념을 설명하면 항상성을 왠지 좋은 개념이라고만 생각하고 좋은 상태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가족마다 제가 가족들을 만나서 가족 상담을 한다면 어떤 가족의 항상성은 대단히 건강해요. 그러면 제가 그 가족에 대해서 크게 개입을 해서 변화를 도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떤 가족은 그 가족 특유의 원래 항상성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때요? 변화로 나아가야죠. 항상성을 고집할 게 아니라 항상성은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 경우가 딱 그래요. 심각한 갈등을 반복한 게 이 가족 특유의 항상성인데 자녀가 아프면 그때만 일단 더 급한 일이 있으니까 좀 잠시 덮어두고 협조했다가 자녀가 완쾌되면 다시 원래 익숙한 항상성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 그걸 바로 뭐라 그래요? 원래 익숙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 항상성이라는 거죠. 원래 익숙한 상태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 항상성 자체가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만나는 가족에서 항상성의 개념을 쓰려면 이 가족의 원래 상태가 건강한가, 기능적인가, 건강한가, 아니면 역기능적이고 건강하지 않은가를 봐야 돼서 기능적이고 건강하면 냅두세요. 그 항상성이 건강하면. 근데 그 가족의 항상성이 역기능적인데 역기능적일수록 이 항상성의 변화를 가하려고 하면 위협으로 느껴서 더 변하지 않으려고 저항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이 역기능적이면 이 항상성을 변화시키는 거에 기꺼이 힘들더라도 가보자는 동기 유발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예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 항상성입니다. 예, 그거 보시고요. 예. 요것들 이제 같이 봤고요. 예, 요번에는 빈칸에 넣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빈칸에 넣는 걸로 주요 개념들 어떤 것들 넣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땡은 체계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유입함으로써 체계 내부에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 쇠약해지는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 예,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유입하니까 개방체계이면서 유용하지 않은 것, 즉 쇠약해지는 경향성이 감소하는 거니까 네겐트로피죠. 땡땡땡은 고정된 구조를 지니며 외부로부터 새로운 에너지의 투입 없이 현상을 유지하려고 한다. 고정된 구조예요. 그리고 현상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외부의 투입이 없는 폐쇄체계예요. 바로 균형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에 헷갈리는 개념들 정리하셨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땡땡땡 체계는 외부 환경과 에너지의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고립되어 다른 체계로부터 투입이 없고 다른 체계로 산출도 전하지 못하는 상태이다라고 했어요. 바로 개방 체계의 반대인 폐쇄 체계이죠. 폐쇄 체계에서는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외부로부터 폐쇄 체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오래될수록 고립되어지고요. 예. 자, 4번. 체계가 환경과 교류할 뿐 아니라 환경과 교류, 개방 체계겠네요. 예. 외부 여건에 응하기 위해서 체계의 구조를 변화시켜요. 구조를 변화시킬 만큼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변화는 안정 상태라 그랬죠. 예, 그래서 결국 지금 정답훈련의 이 부분, 네겐트로피, 균형, 그 다음에 폐쇄 체계냐, 개방 체계냐, 안정 상태냐, 요것들은 결국 요 가로놓기를 한 요 의도는 뭐냐면, 구조적 차원의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시너지 구분하시나요? 진화적 차원의 균형, 항상성, 안정 상태에 비교할 수 있나요? 그거 되셔야 되는 시험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출해독이 자꾸 전방위 학습으로 변별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앵글로 연습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결국은 합격을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아, 또 나왔네 하는데 할 때마다 헷갈린다면 아직 안 된 거니까 계속 다양한 앵글로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합격을 연습한다는 마음으로 한다면 좀 마음이 너그러워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좀 하셔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체계 이론에는 옳은지 그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유 영역은 2개 이상의 체계가 공존하는 부분으로 체계 간 교류가 일어난다. 맞죠? 그래서 2개의 영역, 공존하는 부분, 공유 영역이죠. 뭐 틀린 문장이 하나도 없어요. 2번, 엔트로피는 체계 내의 질서 형태 분화가 있는 상태는 엔트로피가 아니죠. 여러분, 엔트로피는 체계가 폐쇄 체계 점점 쇠약해지고 무질서해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체계는 안정을 유리하려는 속성과 변화하려는 속성을 동시에 내포한다. 맞죠? 그래서 체계가 안정한 거하고 변화를 유지하려는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체계의 특성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항상성은 주로 폐쇄 체계 아니죠. 항상성은 개방 체계잖아요. 큰 변화는 아니어도 개방 체계였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체계 이론은 인간을 외부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상호 의존하는 존재로 본다. 맞았죠? 제가 체계 이론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체계 이론은 바로 부분과 부분, 또 부분의 변화, 전체의 변화, 그래서 바로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체계 이론에서는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체계 이론은 부분과 전체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 문장에서도 체계의 구성 단위들은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체계 이론 같이 봤어요. 체계 이론 부분 여러분들이 비중 있게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은 인행사에서 할 때 좀 기분 좋게 열심히 해두시면 실천론의 통합방법론 부분에서 동일한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때 좀 가볍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왕 하시는 공부 기분 좋게 여기 비중 높구나. 조금 열심히 집중해보자. 여전히 헷갈린다. 반복해보자. 자기를 좀 응원하는 힘으로 가시길 바랍니다.